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사우디 이슬람 성지에서 한꺼번에 좁은 공간에 인파가 몰리면서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메카 외곽에서 현지 시간 24일 이슬람권 성지 순례 기간 순례객들이 밀집한 상황에서 최악의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80여 명이 숨지거나 부상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메카로부터 약 5km 떨어진 미나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로 적어도 717명이 숨지고 863명이 부상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사우디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따른 한국인 피해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순례객들이 이날 이른 아침부터 미나의 204번 도로와 연결된 자마라트 다리 입구 주변에 몰리면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슬람교도 수십만 명이 미나에서 진행되는 성지 순례 행사 중 하나인 마기 돌기둥에 돌을 던지는 의식에 참가하려던 중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버스에서 내린 한 순례객 무리가 미나의 자마라트 다리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그 일대가 다른 무리와 얽혀 초가 밀집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구조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는 동시에 순례객들이 사고 지점을 피해 우회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 작업에 의료진과 구조대원 4천여 명과 구급차 220여 대가 출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우디는 지난 11일 사우디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 증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강풍에 무너져 최소 107명이 사망하고 230여 명이 부상한 지 13일 만에 또 다른 참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는 연속으로 발생한 대형 악재에 충격을 받는 동시에 압사 사고 가능성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하지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사이드 오하드는 사우디 당국이 사고 현장 인근에 2개의 도로를 막아 이번 비극이 일어난 것이라며 사우디가 잘못 대처했고 순례객들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칼레트 알팔리 사우디 보건장관은 순례객들이 당국의 규정과 시간표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들이 지시를 따랐다면 이 같은 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책임을 순례객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자마라트 다리 인근 지역을 떠나려는 그룹과 그 반대 방향에서 몰려오는 그룹이 서로 뒤엉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오전 국가 건설은 우리가 항상 타자들과 관계해야 함을 인식해야 함을 요청한다며 호혜적 연대의 감정을 갖고 적대 감정은 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황은 사형제와 관련해 성서의 황금률은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했다며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고 지구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끊임없고 단호하게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동료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종교도 개인적인 망상이나 이데올로기적 극단주의 형태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 모두가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과 싸우기 위해 섬세한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의 즈음에 노숙자 쉼터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카톨릭 뉴욕 대교구의 티모시 돌란 추기경은 23일 카톨릭과 뉴욕시가 공동으로 올해 겨울 150개의 침상을 거리 노숙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시가 올겨울 500개의 침상 제공을 위해 교회와 성당 등 종교단체와 손잡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오프닝 도어스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 브롱스 세인트 앤서니 성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모두에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 등이 24일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교단체들은 건물 내부의 일정 공간을 노숙자들에게 할애해 침상과 무료 음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억 달러 규모의 구제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퀸즈 지역에서 규모 있는 활성화된 한인 커뮤니티 회관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센터 100년 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은 23일 뉴욕일보를 방문해 회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안과 운영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23일 뉴욕일보에서 밝힌 커뮤니티 회관 관련 계획에 따른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인사회 특히 퀸즈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그 노력을 계속 지속해서 했는데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는 또 보고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 159가 건물을 커뮤니티 센터를 구입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저희가 100년 기획위원회라고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한인사회 차 세대 100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매년 적게 크게 모금 활동도 해오고 150건 모기지도 몇 년 걸쳐서 페이오프하고 그러다 금년에 그 베이사이드에 있는 주이시 해관, 유태인 해관을 구입하는데 하필이면 뉴욕시 교육국하고 경쟁을 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라는 큰 차원이다 보니까 지한테 간추력을 안 주고 간추력을 걸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청사는 안 됐지만은 큰 건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결정하기를 기존에 있는 거 150건을 팔자. 그 다음에 그걸 팔고 그동안 했던 모금했던 것을 모아서 어차피 우리가 큰 건물 하게 되면 팔아야 되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돈을 모으고 있다가 건물이 나면 사자. 그래서 은행에 물어보니까 300만 불 정도는 항상 론을 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800만 불에 대한 적어도 800만 불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보고를 또 드려야 되겠고 뒤에 욕심에는 기왕 만들 때 큰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참 돈이 더 필요하고 한편으로 모기지는 빚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에 대해서 좀 제가 한인사가 빚을 적게 하려면은 모금 행사를 더 해서 이번에 9월 29일 날 저녁에 5시부터 7시까지 대덕연회전에서 개최되는 모금 행사는 이러한 그동안의 진행 사항도 보고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보고되는 그 두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플러싱 경로회관의 제 13주년을 맞아서 그 셀리브레이션도 하면서 그동안에 1년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도 보여주시고 또 이광희 목사님이 그 건축훈련 스페셜 음악회 아주 30분짜리 아주 엑기스로 여러분들 모시게 될 겁니다. 티켓은 제가 100불씩 판매하지만 참여하시는 데 의의가 있고 또 이광희 목사님 준비하시는 음악회를 보시면은 한인사에 이런 음악회도 있구나 놀라시지 않을까. 한편 그 행사 전에 우리 경로회관 학생들이 갈고 닦은 그 전시회가 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할 때도 여러 반들이 참여할 것이고 하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의 축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셜 서비스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과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 사회에서 문제됐던 것이 세그멘테이션 오브 서비스의 분산 문제와 이렇게 통합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문성은 강화될 수 있었지만 에피션시가 인터커넥트 되는 데 에피션시가 상당히 떨어졌죠. 특히 이민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원스톱이라고 하면 아이들, 노인, 청소년, 의료 그러한 생활 정보들 그런 것이 한 군데 뭉쳐 있어야 되고 잡 트레이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KCS에서 개발했던 것이 거의 다 있어요. 멘탈 클리닉이 큰 장소가 마련되면 지금 준비돼서 이전돼야 되겠고 거기다 메디컬 클리닉 하나 넣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애프터스쿨, 이민 서비스, 영어 교육이나 컴퓨터 트레이닝, 직업 훈련 기존돼 있던 걸 갖다 모으면 같이 일을 하고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민자나 한인들이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필요한 서비스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걸 들어본 다음에 필요한 대로 이제 또 리퍼를 하게 되는데 이 원스톱 서비스 모델은 이민사회, 이민 커뮤니티에 가장 큰 그 선호도가 있는데 힘이 들어서 못한 겁니다. 한 군데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뉴욕 같은 데는 그 모으려면 큰 장소가 필요하니까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와서 이제 실현되는 게 돌아섰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은 이러한 그 원스톱 커뮤니티 센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건물이 빨리 서야 되는.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10년 후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를 보는 그 입장에서 회관의 스페이스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9일 날 저희 대동 연회장에서 우리 모금 만찬회를 할 때 오셔서 저희들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충분히 좀 협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1세대입니다. 2세대, 3세대들의 앞으로의 일들을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나서지 않으면 2세대, 3세대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군데 모아서 모든 교육도 시키고 또한 봉사센터의 임무로서 많은 노인분들에게 복음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 역할도 되고 또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봉사센터를 한 군데 모아서 이 올인원 그 개념으로 모든 봉사를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이렇듯 더 큰 회관 마련이라는 꿈을 안고 퀸즈 한인 커뮤니티 회관 마련 기금 모금 행사를 9월 29일 화요일 오후 5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합니다. 행사 티켓은 $100고 기금 모금 메인 이벤트 이후에도 플러싱 경로회관 창립 13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